안녕하세요. 더불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2023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2023 트렌드 코리아는 저자인 김난도 교수님께서 12년째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시리즈로 집필하여 책을 내고 계십니다. 올해는 레빗 점프라는 키워드로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레빗 점프라는 거는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 삼굴이라는 사자성어를 이용을 해서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라고 밑에 노란 글씨로 책 표지에 써 주셨는데요.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책은 1부와 2부 총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2022년도에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이었는지 알아보는 게 되어 있고 2023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이 될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잠깐 2022년 트렌드를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나노 시대, 그리고 대투자 시대, 생존법, 그러니까 본인만의 수익 창출을 만드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엔데믹 생활이라 그래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작은 성공을 해 나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힐링을 위한 도심 속 혹은 시골의 카페나 숲의 조용함을 즐기면서 차를 마시는 러스틱 라이프, 그리고 뉴트로 유행, 옛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 재현시키는 거를 말하는 거죠. 요즘 들어서 90년대, 20년대 등 예전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가수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또한 뉴트로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남도 교수님께서 책에 쓰신 2023년도는 어떤 트렌드가 한국을 이끌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레빗 점프, RABBIT JUMP 이렇게 해서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 디맨드 전략,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디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10가지 이를 10가지의 요 단어로 2023년 코리아 트렌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맨 첫 장에 쓰여진 걸로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평균 실종,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대표값으로서 평균이 의미 있으려면 해당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분포의 정규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이 기준성을 상실하는 경우는 양극단으로 몰리는 양극화, 개별값이 산재하는 N극화, 한쪽으로 쏠리는 단극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평균 실종 트렌드의 배경은 구조적이고 추세적이다.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속성을 지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넘도록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가 가속됐다. 각종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중거 집단이 다원화되고 개인 맞춤화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시장의 전형성이 사라졌고 규모의 효율에 극도로 좌우되는 플랫폼 경제와 경쟁의 외연이 넓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발달하면서 승자 독식의 쏠림이 심화됐다. 평균 실종 트렌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엄중하다. 평균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무난한 상품, 평범한 삶, 보통의 의견, 정상의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정규 분포로 상징되는 기존의 대중시장이 흔들리며 대체 불가능한 탁월함, 차별화, 다양성이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양극단의 방향성에서 한쪽으로 색깔을 확실히 하는 양자택일 전략.
소수 집단, 때로는 단 한 명에게 최적화된 효용을 제공하는 초다극화 전략. 마지막으로 경쟁자들이 모방할 수 없는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승자 독식 전략이다. 평범하면 죽는다. 특별해야 한다. 평균을 뛰어넘는 남다른 치열함으로 새롭게 무장할 때 불황으로 침체된 시장에서 토끼처럼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평균 실종에 대한 처음 R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오피스 빅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피스 빅뱅. 우리의 일터가 송두리째 달라지고 있다. 인재가 떠나가고 조직 문화가 바뀌며 노동시장의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변화가 매우 폭발적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오피스 빅뱅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오피스 빅뱅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현상은 퇴직 열풍이다. 대사직 시대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요즘 한국에서도 이직이 경력 관리의 수단이자 직장인의 로망이 됐다. 이직과 퇴직 열풍 속에서 인재를 지키려는 조직 차원의 시도 역시 주목받고 있다. 연봉이나 성과금 인상은 기본, 젊은 직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세부적인 복지가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경험한 재택근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원격 근무 지원, 거점 오피스 제공, 워케이션 기회 마련 등 물리적 공간의 변화도 작지 않다. 나아가 조직에 속하지 않는 탈제도권 노동도 증가하고 있는데 디지털화로 인한 플랫폼 노동자와 슈퍼 프리랜서 규모의 증가세가 심상찮다. 긱 경제는 조직에서 이탈한 퇴직러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도 성장하는 추세다. 오피스 빅뱅의 원인은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임금 노동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고 여기는 조직 동일시가 조직의 성장보다 나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앞으로 오피스 빅뱅은 직장 내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 조직, 시장의 변화를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일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해졌다. 오피스 빅뱅이 두 번째 2023년 코리아 트렌드로 김남도 교수님께서 꼽으신 단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체리 슈머를 꼽으셨는데요. 간단하게 첫 장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체리 슈머.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 전체가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비용 대비 효용이 뛰어난 것만 쏙쏙 골라 매우 합리적으로 구매하려 한다. 특히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소비자를 체리피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진일보하여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알뜰 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를 체리슈머라고 명명한다. 불경기에 짠테크 소비가 확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세매능한 요즘 소비자들이 나누고 쪼개는 실속 소비는 과거의 불황 때와는 사뭇 다르다. 체리 슈머는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딱 맞춰 구매하는 조각 전략으로 실속을 챙기고 함께 모여 소비하는 반반 전략으로 절약을 도모한다. 그리고 말랑 전략으로 유연한 계약을 찾으며 리스크를 줄인다. 체리 슈머의 등장이 최근의 경제 악화에 기인하는 것은 맞지만 1인 가구의 증가로 작고 유연한 소비를 선호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이자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추세적 변화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똑똑하고 창의적인 MZ세대들의 성향이 체리 슈머 트렌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체리 슈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체리 슈머를 불황 속에서 꼼수를 부리는 소수의 특이한 소비자로만 바라봤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문간에 발 들여놓기 전략을 통해 브랜드 친숙도를 높이고 가격대별로 촘촘한 제품군을 마련하여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실속을 챙기면서도 소비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매너 소비자의 덕목을 갖춰야 할 것이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 큰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를 준비하는 변신의 계기를 모색할 시점이 다가왔다. 다음은 인덱스 관계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는 앞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덱스 관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지인과 연락하던 시절은 가고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시대가 왔다. 수단이 본질을 바꾼다. 소통의 매체가 진화하면서 관계 맺기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 소수의 친구들과 진한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 예전의 관계 맺기라면 요즘의 관계 맺기는 목적 기반으로 형성된 수많은 인간관계의 각종 색인을 뗐다 붙였다 하며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관계 관리에 가깝다. 이제 현대인의 인간관계는 친하다 안 친하다의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다. 선망하는 인친, 함께하는 덕질, 덕질하는 특친, 최신 뉴스를 알려주는 패친, 동네에서 만나는 실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다. 이렇듯 요즘 인간관계는 여러 인덱스를 붙여 관리되는 형태를 띈다는 점에 착안해 인덱스 관계라고 이름 붙이고자 한다. 인덱스 관계는 만들기, 분류하기, 관리하기의 3단계로 나뉜다. 먼저 관계 만들기는 과거처럼 학연, 지연 같은 인연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완전히 우연에 기대는 랜덤 방식으로 형성된다. 둘째, 이렇게 관계를 만들고 나면 그 친분을 분류한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한 만큼 그 관계의 친소도 매우 복잡하다. 다시 말해 관계의 중요도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면서 관계의 밀도보다 스펙트럼이 중요해졌다. 마지막은 관계를 관리하는 단계다. 분류된 관계에 붙여진 인덱스를 뗐다 붙였다 하기를 반복하며 관리해 나간다. 개인주의화되는 나노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사회생활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가운데 관계 맺기의 양상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인간관계가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다. 이제 문제는 다양한 인덱스 관계가 사람들의 사이를 가로지르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느냐다. 지금 인덱스 관계에 대해서 읽어드렸고요. 다음은 뉴 디맨드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뉴 디맨드 전략. 어떻게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는 모든 비즈니스의 숙명처럼 주어지는 질문이다.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품 과잉의 시대에 고객이 지갑마저 닫는 지금, 그 같은 불황기에는 그 해답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아무리 상품이 과잉이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에 소비자는 솔깃해지고 허를 찌르는 참신한 앞에서 지갑을 연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상향 표준화되는 시장 상황에도 불가항력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수요 창출 전략을 뉴 디맨드 전략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론을 가리킨다. 수요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발생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용하고 있던 제품을 바꾸는 교체 수요이고 다른 하나는 가지고 있지 않던 제품을 구매하는 신규 수요이다. 이때 각 유형별로 뉴 디맨드 전략을 펼치는 방식이 다르다. 교체 수요는 업그레이드하기,
컨셉 입히기, 지불 방식 바꾸기를 통해 신규 수요는 전에 없던 상품, 새로운 카테고리의 상품,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에 기반한 상품을 통해 창출할 수 있다. 소비자가 열광하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의도적으로 궤도를 이탈하여 최대한 이질적인 것과 부딪히며 집요하리만큼 파고들고 전복적 사고로 무장하며 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독창적이고 앞선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 지향적 관점에서 출발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답은 항상 고객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지금 뉴 디맨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디깅 모멘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디깅 모멘텀. 단순한 취미라고 부르기에 부족할 정도로 모모에 진심인 사람이 늘고 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괴짜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몰두의 대상이 다소 특이하고 그 몰입의 정도가 꽤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 도피적이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하며 누구보다도 삶에 열심이다. 이처럼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디깅 모멘텀이라고 자칭하고자 한다. 디깅 모멘텀은 단지 취미 생활에 대한 트렌드가 아니다. 멀티페르소나 시대에 찐 자아를 찾으려는 열정 가득한 노력이자 코로나 사태와 불경기 속에서 흔들리는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행복 전환점을 찾으려는 삶의 매진이다. 디깅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몰입하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 컨셉에 열중하는 컨셉형, 같은 대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몰두의 정도를 높이는 관계형, 특정 물건이나 경험의 수집을 통해 만족과 과시를 추구하는 수집형이 있다. 디깅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취미, 키덜트 등 관련 산업도 함께 크고 있다. 나아가 디깅러들의 입소문 힘이 강해지면서 일반 산업에서도 이들의 마케팅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다. 특히 순발력, 마이너 감성의 주류와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들 수 있는 매체 전략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디깅이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될지 자아에 대한 치열한 몰입이 될지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일상과 디깅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성장이다. 자기 성장이라는 큰 지향점 아래에서 삶과 적절히 어우러질 때 디깅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진정한 발돋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재미있으신가요? 디깅 모멘텀까지 이번 시간에는 읽어드리고요. 다음에는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까지 다음 시간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안녕.